제1장 운명의 밤 속초에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민준 소방관은 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젖은 도로는 멀리서 비치는 불빛을 반사했고 날카로운 바람에 나무 가지들이 불안한 그림자처럼 휘어졌다. 피곤에 지친 그는 그저 쉬고 싶었지만 도로변의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센 비를 맞으며 도로 가장자리에서 떨고 있는 작은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본능이 앞섰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관통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강아지 한 마리였다. 완전히 젖어 있었고 반쯤 감긴 눈과 나이에 비해 너무 마른 몸을 하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주는 자신의 재킷으로 그 작은 생명체를 감싸 안고 따뜻한 차 안으로 데려갔다. 작은 동물은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떨며 몸을 웅크렸다. 집으로 가는 동안 민주는 한 손으로 계속 그를 감싸고 있었고 연약한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난방기 근처에 오래된 수건과 담요들을 이용해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늘이라고 이름 지은 강아지는 계속 몸을 웅크린 채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특이하게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출근 전에 하늘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하늘의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보통 강아지들과는 달리 짖지 않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도 않았다. 대신 마치 비상용품을 저장하듯 집 구석구석에 물건들을 숨기는 습성을 보였다.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바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일단 숨기려 하다가 나중에야 조금씩 먹었다. 민주는 이런 행동들이 길거리에서 살았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 하늘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모습은 점점 더 일반적인 강아지와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날렵한 몸매, 예리한 반응, 점점 더 붉어지는 털빛,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인간적이라고 할 만큼 영리한 눈빛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짖는 대신 부드러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 것도 이상했다.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하늘은 갑자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이 하늘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바람도 없는데 수풀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등줄기를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이제 민준은 자신이 데려온 이 특별한 생명체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하늘이 특이한 강아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슬 제2장 숨겨진 진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하늘을 데리고 지연 수의사를 찾아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지연은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민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민준 씨, 이 강아지, 아니 이 동물의 골격 구조가 일반적인 강아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지연이 하늘의 날카로운 이빨을 살펴보며 말했다. 치아 구조도 특이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강아지와 맞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주는 망설였다.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평소와 달리 차 창밖만 응시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하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개 짖는 소리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동물 소리도 아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소리였다. 이웃들도 하늘의 특이한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옆집 김할머니는 하늘을 볼 때마다 미심쩍은 눈길을 보냈다. 민준아, 그 강아지 뭔가 수상한데? 할머니는 어느 날 민준을 붙잡고 물었다. 주말이 되자 민준은 하늘을 데리고 한적한 산책로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등산객들은 하늘의 독특한 외모에 관심을 보였다. 어떤 품종이에요? 라는 질문에 민준은 매번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산책 중에 하늘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숲속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하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하늘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을 향해 자주 고개를 돌렸고 밤이 되면 더욱 불안해하는 듯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인터넷에서 하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동물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기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사는 한국의 야생 여우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사진 속 여우의 모습은 하늘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잠들려는 순간 현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었다. 문을 열어주자 하늘은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를 쫓았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면서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야생적으로 보였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하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제3장 드러나는 진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하늘을 찾았다. 그가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하늘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털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된 것 같았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 수의사였다. 민준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하늘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에서 지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민준 씨, 이건 강아지가 아닙니다. DNA 분석 결과 하늘은 붉은 여우예요. 순수한 야생 여우죠.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국에서 야생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 무거웠다. 민주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 특이한 외모, 그리고 야생의 끌림까지. 그날 저녁 민주는 컴퓨터로 야생 여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화면을 보는 동안 하늘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기사들은 여우가 얼마나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자유 본능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야생동물 보호과의 상훈 경관이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야생동물을 기르고 계신다고요? 그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상훈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하늘과 마주쳤다.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다. 오히려 경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떤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상훈도 그 특별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상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적절한 보호시설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하늘은 그의 방 문 앞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숲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하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은 아닌지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비상 전화가 왔다. 인근 숲에서 한 노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고 무의식적으로 하늘도 함께 데려갔다. 현장에 도착하자 하늘의 태도가 돌변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믿어왔던 그는 이번에도 그를 믿기로 했다. 르케속시 제4장. 특별한 능력. 하늘은 숲속으로 달려갔고 민주는 그를 따랐다. 다른 구조대원들이 수색하던 방향과는 반대였다. 일부 대원들이 민준의 판단을 의심스러워했지만 그의 경험과 직감을 신뢰하는 팀장이 허락을 해주었다. 30분만 줄게. 팀장이 말했다. 그 이상은 어렵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하늘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야생 여우의 모습이었다. 날렵하게 나무 사이를 지나고 때로는 멈춰서서 공기를 읽었다. 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 있었다. 15분이 지났다. 하늘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특정 방향을 주시했다. 민준도 그 방향을 유심히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한 발자국 자국이 보였다. 하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이 움직였다. 갑자기 그가 멈춰섰다.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다가가 보니 실종된 김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다. 탈진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다. 어떻게 찾았소? 할아버지가 물었다.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이미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조 소식이 무전으로 전달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다. 의료진이 도착했고 김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하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여우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 뉴스에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특종으로 다뤘다. 야생의 본능으로 생명을 구한 특별한 여우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늘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야생 동물 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하늘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가 필요해요. 상훈 경관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들고 왔다.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민주는 희망과 걱정이 교차했다. 조건은 까다로웠다. 하늘은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고 필요할 때마다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행동 평가도 받아야 했다. 사실상 반쯤은 공적인 존재가 되는 셈이었다.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과연 하늘이 원하는 삶일까? 그는 창 밖을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저 멀리 숲을 향한 그리움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제5장. 선택의 기로 하늘의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서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늘의 영상이 비랄하게 퍼져나갔다. 인간을 구한 야생 여우라는 제목으로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야생동물연구소의 정 박사가 찾아왔다. 이런 케이스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그는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다.
야생의 본능과 인간과의 유대감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연구소 측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하늘을 특별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신 민준이 하늘의 법적 보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늘이 가진 특별한 감각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재난구조, 실종자 수색, 그의 능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다. 밤이면 더욱 자주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고 낮에도 종종 먼 산을 응시하곤 했다. 훈련 중에도 가끔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하늘이 꿈을 꾸는 모습을 발견했다. 잠든 상태에서도 그의 발이 뛰는 동작을 했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문득 깨달았다. 하늘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저 멀리 자유로운 들판을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연구소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하늘을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늘에게 최선일까? 민주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또 다른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산악 지역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찾는 일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조가 끝난 후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렬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잠깐 눈을 뗀 사이 하늘이 사라졌다. 급하게 찾아 나섰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하늘은 흔적도 없이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다. 마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따르기로 한 것처럼 밤이 깊어갔다. 민주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연구소의 제안 구조 활동의 보람, 하늘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행복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 GD 제6장, 진정한 사랑 새벽이 되어서야 하늘이 돌아왔다. 그의 털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다. 민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늘은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 박사에게 연락했다.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하늘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놀랍게도 정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이러했다. 하늘을 완전한 자유 상태로 두되 특별한 경우에만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하늘이 활동하는 숲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정 박사의 말에 민주는 깊이 공감했다. 마지막 날 민주는 하늘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해변가로 갔다. 이제 하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닌 당당한 야생 여우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하늘의 목줄을 풀었다. 순간 하늘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 사랑, 그리고 약속. 그는 천천히 숲으로 향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후로 하늘은 가끔씩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점차 지역의 전설이 되어갔다.
수호령 여우라고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삶도 변화했다. 그는 야생동물 보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소방관 일을 하면서도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집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것은 하늘의 소리였다. 자유롭지만 결코 멀어지지 않은 영원한 인연의 증표였다. 이제 하늘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보내주는 것이며 자유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와 민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한 감동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Find the Historia.